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여정이 결핵으로 쓰러졌다. 가세형과 김정민 박사 문제로 일주일이 시끄러웠는데 전반적으로 양측 다 정치인을 꿈꾸는 분들이 있어 세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다만 참고로 가세연에 있는 김용옥, 박상우 이 두 분은 최소한 지금은,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야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세연은 고소 철회하고 김 박사는 사과를 통해 팩트체크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양측이 버티면 버틸수록 양측에게 절대 좋게 가지 않습니다. 이제 손실이 어느 한쪽이 더 크고 다른 한쪽이 그에 비해 작고 그런 건 있지만 결국 양측은 이 상태 유지하는 게 절대 각각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민 박사의 버티기로 인해 안정권 대표, 아수라님 이 두 분의 피해가 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김 박사의 버티기로 인해 이 두 분의 영향력이 급감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김 박사는 진짜 역적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이제 양측이 알아서 하고 지지고 볶건 말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또 정치할 분들이니까 정치할 분들끼리 다툼이니까. 자, 주말이고 하니 저도 좀 가벼운 사안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볍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연예 쪽 정보 들은 거는 버닝썬을 조선일보 방시 집안 치려는 의도로 시작했는데 네이버 이혜진 아들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놀했고, 그래서 갑자기 또 장자연으로 틀고 나니까 윤지호가 튀어나오고 해서 완전 개곤죽이 되었죠. 그러니까 방상훈이 동생 방용훈을 잡으려고 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들 편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지들도 그냥 묻어버린 거고요. 묻으면서 한국당이 물을 탔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다 보니까 친노와 MB 측이 같이 헤쳐먹는, 이제 연합해서 헤쳐먹는 사안의 이제 연결점인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튀어나오는 바람에 앞불싸고 급히 묻어버렸어요. 이건 장자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전에 올린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거물 친문 인사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제목을 잘못 붙이긴 했어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거물, 좀 약간 모호하죠 사실. 문재인 쪽도 가깝고 MB 쪽하고 문재인 쪽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니까, 이 홍성근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원래는 저기 MB 쪽의 그 최시중 호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이고요. 이제 제가 보통 가볍게 해야 이제 김여정 살아있나 뭐 이런 거예요. 김여정 거는 좀 이제 자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김여정에 대한 정보 분석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끝을 안 내면 화장실에서 큰일 보다가 중간에 나온 것 같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이제 각종의 소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여정에 대한 이제 여러 소문에 의하면 현재 일치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노이 미북 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제 자아 비판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에 대해 거부하며 히스테리한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해 김여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트럼프를 경계하라고 충고한 전 유엔 대표 한성열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를 노동교화소로 보낸 김정은이 잘못한 거죠. 게다가 김여정은 철저히 공주로 자라나서 자기 과오를 받아들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리가 없죠. 노동교화소 간 김영철이나 처형당한 김혁철과 비교하면 사실 솜방망이 형벌인데도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사실 이 오빠가 잘못한 건데 오빠가 잘못을 시인하면 통치에 문제가 생긴다. 이 오빠 봐서라도 우리 집안 위해서라도 자아 비판 좀 부탁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김여정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뇌피셜이지만 재떨이까지 갖다 받쳐주는 동생이 오빠가 이 정도로 인간적 설득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강압적으로 하라고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같은 사람은 자기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그닥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 애비보다 역량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김정일이 신상옥, 최은희 납치해서 만났을 때 녹음한 거 들어보면 자신의 열등감 부분인 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맺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에 대해 난장이 똥자루라는 표현을 쓰면서 친근감을 보였는데 진짜 이자, 즉 김정일은 분명 악의 천재이고 지금 이자가 북한 지도자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쓰러진 원인에 대해서 여러 소문들이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외에 임신과 관련되었다는 루머, 암과 관련되었다는 루머, 결핵과 관련되었다는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개복치 체질인지 애가 참 잘 들어서나 봅니다.
작년 평창 올림픽 때 왔을 때도 임신 8개월이었다고 하고 이번에 하노이에 갔을 때도 임신 중이었다고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평소에 위경련을 자주 일으킬 정도로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임신한 여자에게 이런 강요를 하자고 건의를 한다? 그것도 최고 통치자 여동생이에요. 게다가 남매 간 사이도 나름 돈독한 편인데 말이죠. 유산이라도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참 담도 셉니다. 보통 이런 상벌에 대한 건 이제 김정은이 최종 결정권자이지만 초안은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작성해서 올리는데 아무리 북한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온 게 암투병설이죠. 암으로 쓰러진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위암이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위암이 전이되는 기관을 보면 간이 가장 많은데 김여정 눈동자 흰자에 황달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복수가 찬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라네요. 뭐 간으로 전이되어도 초기면 별 티가 안 나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 쓰러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로 전이되건 간으로 전이되건 일단 암 사기이고 이런 경우 화학치료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수술 안 하고 화학치료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없답니다. 북한 의사들이라 해서 치료법이 달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토를 달았습니다만. 그리고 화학치료 중인 김여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당 선전선동부로 출근한다고 하는데 그 체력에 화학치료하면서 과연 걸어다닐 힘이 남을지도 의문이고 화학치료 받는 사람이 북한같이 결핵이 창궐하는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다가 결핵이라도 걸리면 100%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화학치료의 중요 부작용 중 하나가 면역 저하예요. 김여정은 영양실조에 신경질적인 예민한 성격이니 밤에 잠을 잘 잘 수도 없을 테고 필로폰을 사용한다면 이로 인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면역을 많이 약화시키는 화학치료를 하면 면역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몸 상태면 감기가 폐렴으로 가서 사망하기도 쉽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무리 평양이 특권층만 사는 도시라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죠. 월드 헬스 오가나이제이션에 따르면 이제 2017년 북한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63명으로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43명이었다고 그래요. 즉 증가세라는 뜻이고 지금은 더욱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죠. 영양 상태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여정은 영양실조 상태라서 더더욱 결핵 감염 위험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암투병설엔 별로 신빙성을 둘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 추측인데 암투병설은 의도적으로 김여정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만든 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토리는 길고 구체적인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핵설인데 이건 좀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김여정이 필로폰 중독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보이고 북한의 결핵 유병률이 높으니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데 졸도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결핵이면 김정은을 지근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동기간이래지만 소위 말해 폐병쟁이가 최고 존엄을 수행하고 지근해서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소문에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거의 뭐 매일 보러 간다는데 이건 결국 김여정이 거동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인 동시에 결핵 같은 중대한 감염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결국은 제가 자문하는 닥터비는 아직은 모든 소문들 중에서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 뇌사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암이나 결핵 문제보다는 이제 뇌출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상태가 워낙 위중하니 외부에 이 정보가 알려지는 걸 막거나 교란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아 비판 안 하겠다고 악을 쓰다가 김정은에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뇌혈관이 터지면서 쓰러진 상황. 이 부분은 제 상상인데 이런 것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맞았는데 상처가 워낙 크게 나서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또 더 됐죠. 한 달하고 한 일주일,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이반 4세가 아들 이반 황태자를 언쟁 끝에 때려 죽이고 엄청나게 후회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김여정이 못 나오는 이유가 워낙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최근에 미군의 2대밖에 없는 RC-135U 컴뱃센트가 휴전선 부근을 비행하는 통에 도대체 무슨 내막인가 해서요. 각종 소문들을 짜내봤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거동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나왔죠. 자, 이게 R135U 컴뱃센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